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아무래도 국민들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달라는 양해 말씀과 그리고 또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가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그 7월 초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또 백신도 웬만큼 들어갔고 또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계속 발표되고 있었고 예. 뭐 단체 여행 허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 갑자기 이제 특히 수도권은 4단계가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 2주간에 짧고 굵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효과가 있고 또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 협조밖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당한 거라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고 예. 필요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일부는 분노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한여름에 왜 4차 유행을 그 4차 유행도 전례 없던 최다 규모의 4차 유행을 맞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정부로서는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단계별 발표를 좀 해서 예측 가능한 방역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은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어떡하든 이거 깔아앉혀야죠. 이번에 이거 못 깔아앉히면은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8월 현 상황이 유지가 되면 8월 중순에 2,300명까지도 확진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2,300명 그렇게 뭐 놀라운 숫자 아닙니다. 특히 예. 지금 아까 잠깐 발표했지만 감염원을 아직도 모르고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3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 역대 최고의 숫자이고요. 그 전에 우리가 보던 25%랑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 많아봤자 500명 정도에서 25%를 봤기 때문에 한 100수십 명 정도였는데 지금 1,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30%면 300명이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 300명을 감염을 시킨 사람들은 똑같이 300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한 5배, 10배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못 찾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뭐 2,000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000명대에서 누른다 하더라도 1,000명대의 이 기록이 계속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4단계 효과가 발휘가 되면 8월 말에 600명대로 감소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2주간 이 4단계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2주 동안 열심히 지키면 감소할 것인가, 이 방역 수칙이 좀 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주간에 과연 이 상승세가 꺾일 것이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나 그나마 이 4단계를 가지 않으면 지금보다 걷잡을 수 없는 숫자가 올라갈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는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올라가는 그 기세가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 기세를 누를 정도로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2주 뒤에 누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3차 유행 때 보면은 이 150명에서 시작해서 1,240명까지 가는데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지금은 600명대에서 6월 23일경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200명, 1,300명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날이 많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세나 특히 델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아까 굉장히 높은 걸 발표를 했죠. 네.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암만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게 될 것이고 지금 방대 본부장이 얘기한 8월 말에 600명대는 저는 그거는 가장 좋을 때 베스트 컨디션일 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확산세를 잡는데 백신 접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의 역학조사 인력이 250명 정도 추가 지원되고 군 경찰도 투입되고 있다고 들어서 앞으로 이제 50대 후반도 백신이 접종될 거고 차차 백신 접종이 재개가 될 때 좀 차질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특히 소위 전문 인력이라는 보건소 인력들은 예방접종에 투입돼야죠. 역학조사해야죠. 근데 심지어는 예방주사의 그 부작용까지 다 모니터를 해야 되는 예. 1인 3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명이라도 전문 인력이 와주면 감사한 거고 그만큼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타오르는 이 기세를 누르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방금 행안부 장관이 250명 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네. 예. 전문 인력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전문 인력이 어디에서 놀다가 왔겠습니까? 예,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섹터에서 순전히 역학조사만으로 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인력이 일하는 자리에 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전문 인력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나날이 이렇게 1000명대를 기록하는 특히 31%가 원인을 모르는 그 역학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안만 투입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구조 현장에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 구조단이 가서 구조해야 되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서 다행히 질병청 쪽에서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많이는 시켜놨대지만 그 숫자나 그다음에 그 기간이나 이런 걸로는 아직까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말 백신도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역학조사도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서 정말 무리고요. 만일 그렇다 치더라도 예. 현재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역학조사만 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외에 사무적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겠죠. 많겠죠. 예. 그래서 딱 역학조사만 집중하게 해주면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30%가 넘는 감염원 미상형 확진자들의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잠시 후 6시부터죠. 이 수도권에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제 많은 일상들이 바뀌게 될 텐데 일상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택시 탑승 인원이 3인 이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 때는 가능하다. 뭐 이런 지침들이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는 2명까지만 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또 출퇴근 시간은 괜찮다. 그럼 출퇴근 시간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없거든요. 예. 예. 그냥 늘 이렇게 앉아서 행정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퇴근 시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헬스클럽 실내 체육관에서의 속도. 예, 속도 달리기 할 때 6km/h 이상을 더 하지 말라라는 건데 6km는 제가 이제 실내 체육관 가서 해보면 그냥 아주 가볍게 걷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요 한 7km를 놓고도 가볍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도 지금 120회 분당 비트를 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게 정말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실내 체육관에서 마스크를 가끔씩 벗고 주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예.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조금 빨리 걷는다고 해서 비말이 더 나와가지고 더 감염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밑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이제 너무 세세한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따져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굵고 짧게 하려면은 너무 자꾸 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꾸 비판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은 그냥 딱 정해놓고 택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2명만 타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출퇴근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려면 그냥 좀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논란의 소지가 될 그런 사안들은 아예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을 덜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설들을 사실상 운영하는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피로도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라서 2주 안에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텐데 이렇게 또 세세한 규칙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좀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좀 샤워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여름에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샤워를 못하게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음. 그럼 아예 문을 닫고 보상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샤워장도 어느 샤워장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저희 같이 매일 이 자료를 접하는 사람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외우기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과연 이 현장에서는 지켜질까? 지켜지지 않거나 지키지 못할 거면은 그 부분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네. 거죠. 예. 수도권에서 20, 30대를 중심으로 경증, 무증상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5,400여 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충분히 될까요? 저는 충분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한 70% 이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림잡아도 700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 700명이 열흘만 발생을 해봅시오. 7,000명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이제 한 열흘 지나면 나오게 돼 있지만 맥시멈으로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라는 데가 빈 방이 있다고 그날 다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의 병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왔던 정말 증상이 하나도 없고 1인 가구이고 혹은 영유아를 보호해야 될, 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자가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자가 치료를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증상이 좀 가볍게 있으면서 혹시라도 위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거는 발표를 보니까 경증 환자에 비해서 중환자 의료 체계 부담은 비교적 낮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겪어오면서 좀 체계가 많이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가 3차 유행 때하고 이 숫자를 보면서 다행인 것은 위중증 이행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겪을 때는 100명이 병에 걸리면 확진이 되면 그중에 4명이 위중증으로 됐습니다. 당연히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죠. 예. 지금은 그 위중증 이행률이 계속 줄어서요. 최근에 전체적인 통계는 2%다가 최근에는 1% 미만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고 실제로 사망률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죠. 60세 이상은 거의 80% 이상 백신을 다 맞춰놨고 그 노약자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병원 이런 쪽에는 다 이제 선제 검사를 하면서 다 해놨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환자실을 보는 병원에는 젊은 사람들 30대까지도 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거를 제어를 못하고 수천 명씩 발생하는 것이 계속되고 하면은 그중에 분명히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차 때 공이 보았던 중환자실 부족 현상, 또 의료 인력의 소진 현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사망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큰 거 다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0시부터 55세에서 59세를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만 물량 소진으로 부분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도 물량 확보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 55세, 59세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안 하고 왜 인터넷을 열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만일 물량이 그 정도로 소진이 금방 될 정도면은 59세부터 순차적으로 열어줬어야죠. 아하. 그 나이도 적지 않은 분들을 고생시키면서 자정부터 클릭을 하게 만들었는데 뭐 마비가 됐다는 얘기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전에 우리가 얀센 백신의 열풍을 봤습니다. 그러면 55세, 59세는 지금 제공되는 그 백신, 모더나 백신 이런 백신들이 mRNA 백신들은 누구나 다 맞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상 수요를 최소 90% 이상이라고 보고 받았어야죠. 그래서 55세, 59세를 다 못 받겠으면 59세까지 받는다든지 58세까지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줄 서가지고 클릭 먼저 하는 사람한테 백신을 먼저 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추세와 전망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